자, 강선우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기 17분 전에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게 지금 좀 흥미로운 대목인데 오후 3시 30분에 박찬대 당대표 후보, 동지로서 아프지만 강 후보자 스스로 결단 내려라 글을 올렸어요. 17분 뒤에 강선우 후보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선우 후보가 자진 사퇴하기로 한 건 이미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글을 올리기 한참 전에 대통령실에 전달이 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 장면을 두고 말이죠. 오늘 이 조간신문에서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는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소신 발언하고 나서 그게 타격을 줘서 강선우 후보가 17분 뒤에 사퇴했다라고 쓴 신문도 있고, 다른 신문에선 사퇴하기로 마음 먹으니까 그제서야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뒤늦게 지금까지 침묵하다 숟가락 얹었다 라는 비판적인 보도도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은 어떤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후자가 맞다고 보는데. 그간 침묵하다 네. 사퇴하기로 하니까 글을 올렸다. 이게 박찬대 지금 원내대표가 지금 당권 도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강선우에 대한 사퇴 자체가 어떤 의견을 갖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전당대회에 좌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했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까지 안 하면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명백히 드러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강선우 의원을 명백히 임명하겠다는 것이 어제 오전까지는 거의 100% 확실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어떻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 결단을 내려라 이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조용히 입 다물고 있다가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임명이 돼버렸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번 전당대회 해보나 마나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로 1시간 전에 강선우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 얘기를 의사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 전달했다는 내용이 박찬대 원내대표 후보에게 들어간 거죠.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그래서 미리 이걸 애견하듯이 아니면 자기의 어떤 소신적 의견 듯이 이 얘기를 딱 하니까 네. 그러면서 결단해갖고 자진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아니 이거 대통령의 뜻을 박찬대가 다 잘 읽고 있구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박찬대가 당권을 잡아야지 대통령과 어떤 호흡이 잘 이루어지겠구나.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17분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급박했어요. 17시간이면 인정인데 17분 차이면 아니 근데 오히려 그게 이렇게 긴박한 시간 속에서도 뭔가 소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저 부분을 굉장히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전당대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걸 차단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이전에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정청래 의원이 워낙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살펴봐야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저거 자체는 뭐 일종의 뭐 제 의견이 틀릴 수 있는데 뭐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성춘 부의장님, 예. 보좌관 출신이시잖아요. 네. 굉장히 일을 잘한 유능한 보좌관인 평가가 있는 걸로 제가 취재를 했는데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 아까 뜬 글, 네. 영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즘 왜 이렇게 잘해줘? 추가 폭로 예고가 나왔는데 이건 뭡니까? 뭐 어느 방인지 어느 당인지 나온 게 없죠. 네, 네. 갑자기 잘해주더라. 짜증도 안 내고. 뭐 긍정적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긍정적 효과요? 뭐 갑자기 잘해준다고 하니까 뭐 좀 갑질이나 좀 피해를 보던 보좌진들이 앞으로 조금 환경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저는 그 아쉬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사실 그 어제 반성문 그 사퇴문에 세 글자가 빠졌어요. 보좌진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보좌진에게 죄송하다는 말이 빠졌다. 저는 대통령께 죄송하다, 국민께 죄송하다, 민주당에 죄송하다, 그리고 보좌진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과에 그게 들어가지 않은 것이 보좌진들도 저는 제가 아는 많은 보좌진들이 끝내 보좌진한테 사과하지 않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분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퇴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방금 여의도 숲에서 나온 것처럼 혹시나 다른 방에 있는 갑질 사례들도 튀어나올 가능성도 저는 앞으로 농후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들이 좀 조심해야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보좌진들이 참지 않는 그런 선례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갑을 관계에 있어서 보좌진을 대하는 의원들의 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강선호 후보자가 저는 강선호 의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뭐 다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낙마하면 정치 인생 끝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텼던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임기 지금 3년 남았잖아요. 3년 동안 오히려 보좌진들에게 잘 해주고 그 관계를 개선하고 3년 뒤에 만약에 출마하려고 할 때 그때는 보좌진으로부터 뭐 아니면 전직 보좌진들로부터 지지 선언이라도 받아낼 정도로 변했다는 모습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선우 의원을 사례로 다른 의원들도 좀 긴장하고 그리고 강선우 의원도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런데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는 예. 저는 용기를 내준 거라고 봅니다. 저건 용기다. 17분 전이긴 하지만 17분이라고 용기다. 하더라도 그럼 말씀하신 대로 17분인데 굳이 저거를 왜 올릴 것인가? 네. 강성 지지층은 지금 사실 지금 전국에서 강선호 후보의 사퇴를 반대했잖아요. 예. 근데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고 강성 지지층의 지지가 중요한 상황인데 굳이 강선호 후보자에게 사퇴를 결단을 해라라고 전 글을 올린 건 매우 용기를 낸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SNS에 이렇게 강순 후보자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막 달리고 있거든요. 강성 지지자 사이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올린 것. 사실 저는 이 강선호 후보 이슈에서 불에 기름을 부은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보거든요. 다들 옹호하겠다 치고 뭔가 사실 이슈를 더 키운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강선호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뭐 사퇴를 할 결단을 할 출구가 없었는데 저는 박찬대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출구를 마련해 준 거로 봅니다. 당권 후보인 그리고 유력 주자인 박찬대가 나가라고 한다. 박찬대가 결단하라고 한다라는 건 전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 어차피 17분 뒤면 나갈 텐데 자진 사퇴할 텐데 뭔가 굳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미움을 살 만한 글을 올릴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출구도 만들어주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전 용기를 낸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면 뭐 박찬대 후보가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이런 글을 올렸다라고 전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본인이 뭔가 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보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강선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 임명하는 데 있어서 당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건지. 하여튼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는 당의 다른 입장은 뭐 변화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추가 질문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안 받겠다라는 입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